우울할 때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여기 세상에서 떡볶이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저자 백세희 씨입니다. 저자는 한 권의 에세이를 통해 10년 넘게 알아온 자신의 기분 부전 장애를 털어놓으며 자신과 닮은 상태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지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올 정도라 마음의 병 한두 개쯤 앓는 건 현대인의 증거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의 병도 감기와 다르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쉽지 않은 것 역시 현실이죠. 오늘 책갈피에서는 어두운 감정을 솔직히 풀어낼 뿐 아니라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고 자해를 하는 것만이 아픈 것은 아니다. 가벼운 감기가 몸을 힘들게 하듯 가벼운 우울도 우리의 정신을 아프게 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우울한 감정을 종종 느꼈다. 그 우울감은 고등학생 무렵 더 심해졌는데 고민이 많고 앞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하고 싶었던 내가 되었을 때도 나는 똑같이 우울했다. 항상은 아니지만 어떤 날엔 울적했고 또 어떤 날엔 행복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했고 우울할 땐 울었다.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점점 어두워져 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 연기했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했다. 그러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백세희 씨는 긴장으로 두려웠지만 기대를 버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왔냐는 의사의 질문에 그녀는 틈틈이 적어놓은 걸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죠. 좀 우울해서요. 자세히 이야기해야 할까요? 심각한 타인과의 비교, 거기서 오는 자기학대,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건 가정 환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울다 잠들면 아침이 오고 엉망진창인 집을 뒤로 한 채 학교에 가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애 문제, 일에서 오는 만족감 등 의사의 다양한 질문에 백세희 씨는 성실히 답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솔직한 태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정의 양끝은 이어져 있기에 의존 성향이 강할수록 의존하고 싶지 않아 하죠. 예를 들어 애인에게 의존할 땐 안정감을 느끼지만 불만이 쌓이고 애인에게서 벗어나면 자율성을 획득하지만 불안감과 공허함이 쌓여요. 어떻게 보면 일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과를 낼 때 가치를 인정받고 안도할 수 있지만 그 만족감 또한 오래가지 않으니 문제가 있죠. 일탈이 필요해요. 우울함과 좌절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려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게 좋아요.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들은 백세희 씨는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이름표가 붙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해도 내가 이래서 불안하구나 이유를 알면 이상하게도 불안함이 줄어듭니다. 일종의 자기 면죄부가 생기는 것이죠. 책에 그놈의 자존감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 빛나던 것들이 나와 연관되기만 하면 빛을 잃어버리는 것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낮은 자존감이 원인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만족감을 찾기 때문에 충족감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자신을 갉아먹죠. 사실 우리는 이미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는 종류의 말을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존감이 낮아도 사람들은 잘 살아갑니다.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죠. 남에게서 좋은 부분을 보고 나에게서 나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크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남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남들도 다 그래. 그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갈피였습니다.